오늘 새벽 정말 큰 소식이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구속 취소로 풀려났었는데 약 4개월 만이네요. 네, 4개월 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들 좀 빠르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법원 결정부터 봐야 할 텐데요. 6시간 넘게 심사했다면서요? 네, 꽤 길었죠. 오늘 새벽 2시 좀 넘어서 결정이 나왔는데 가장 큰 결정 사유 역시 그 증거인멸 염려 이거였죠. 맞습니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딱 밝힌 핵심 사유가 바로 그거예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특검팀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네요. 핵심 관계자들 진술 번복 회유나 압박,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이런 거요. 네, 그렇죠. 특검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법원이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 두 사람 진술 번복 문제가 좀 결정적이었을 수 있겠네요. 네, 특히 변호인단이 조사에 들어갔을 때랑 아닐 때 진술이 달라진 점, 이게 오히려 좀 증거 인멸 우려를 키웠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변호인 입회하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또 반대로 변호인 없을 때 기존 입장을 뒤집거나 하는 그런 정황들이요. 이게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를 준 거죠. 물론 혐의 자체의 중대성,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같은 부분들도 고려됐겠죠. 당연합니다. 그런 혐의들이 어느 정도는 소명되었다. 이런 판단도 영장 발부의 중요한 근거가 됐을 겁니다. 영장 발부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설고치소로 갔죠. 네, 직후에 바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이제 수감 생활 시작인데 절차는 예전이랑 똑같이 진행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요.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신원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 검사, 소지품 영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인 번호 받고 머그샷이라고 하죠. 사진 찍고 수에 입고. 방은 아마 독방이겠죠? 한 3평 남짓된다고 하던데. 네, 보통 그 정도 크기의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속 수감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른 경호처 경호 이것도 중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병이 이제 교정 당국으로 넘어갔으니까요. 법적으로는 경호 필요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원 앞이랑 구치소 앞에서 밤새 기다리던 지지자분들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네. 영장 발부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뭐랄까 정말 큰 충격이랑 허탈감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랬겠죠. 네, 일부는 막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좀 격앙된 반응도 있었는데 그래도 막 우려했던 그런 물리적인 큰 충돌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난 1월에 서부지법 앞에서 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경찰이나 법원도 대비를 좀 철저히 한 것 같고. 네, 맞아요. 경찰 병력도 한 2,700명 정도 배치됐다고 하고요.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폭력은 쓰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자체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군요. 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이게 국내뿐 아니라 외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되게 빨리 전했죠. 네, AP나 로이터 같은 주요 외신들이 긴급 뉴스로 막 타전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나요? AP 같은 경우는 이번 재구속이 장기 구금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짚으면서 구속 기소되면 최장 6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언급했고요. 장기 구금 가능성? 네. 그리고 로이터는 특검이 지금 내란 혐의 말고도 다른 혐의, 그러니까 북한과의 긴장을 일부러 고조시키려 했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혐의 수사 부분까지 언급했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번 구속으로 특검 수사가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수사 시작한 지 22일 만이던데 굉장히 빠르죠. 네, 엄청난 속도죠. 이게 조은석 특검팀의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수사 초기부터 체포영장 청구하고 좀 강수를 두면서 결국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거니까요. 수사에 아주 결정적인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신병 확보가 됐으니 앞으로 수사는 그럼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게 역시 외환 혐의입니다. 외환 혐의요? 이게 돈 문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외환거래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외환죄, 그러니까 국가의 외부 안전을 해치는 행위, 관련된 혐의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 안보 관련 혐의군요. 훨씬 심각한 건데요? 네, 아주 중대한 혐의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통모하거나 도발을 유도하는 식으로 외국과 공모해서 국가에 해를 끼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와, 이게 입증이 된다면 정말 파장이 클 텐데 근데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하거나 기존 진술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수사에 좀 탄력이 붙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군사기밀 관련된 사안이라 수사 상황이 막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독수 전 총리 같은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의 공모 여부, 이것도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후계엄 문건 의혹 같은 것들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라는 정말 큰 사건의 배경부터 앞으로 수사 방향까지 좀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특히 그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수사 이게 과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이게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법적 문제를 떠나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그리고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또 어떤 진실들이 밝혀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있는 셈이죠.